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오늘이 14강이네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OD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보통 수학감소 보장이라고 이제 보장을 해주는데 OD, 복분자, 무화과, 감귤 같은 경우는 과실손해 보장으로 보장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복분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내용은 상품 내용과 계약 인수 동일합니다. 보험의 목적도 같습니다.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 보험료 납 일일이 속하는 당해 아닙니다. 이듬해에 수확하는 품목 복분자가 됩니다. 그리고 복분자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잘 구분해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복분자하고 그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똑같은 게 무화과인데요. 복분자와 무화과는 그 수확 개시 이전과 수확 개시 이후를 나눈다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계약을 처음 체결하는 시점을 계약 체결 시점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죠. 계약 체결 시점에서 5월 31일을 나누고요. 다시 그럼 6월 1일부터가 되죠. 6월 1일부터 해서 6월 20일까지로 나눕니다. 자, 5월 31일 여기까지가 수확 개시 이전 시기고요. 자,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가 수확 개시 이후 시기입니다. 왜 시기를 나누냐면 저희가 그 저가전 종합위험을 배울 때 저가 전에는 종합위험으로 저희가 그 보장을 했어요. 그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모두 다 보장을 해줬었고 저가 종료 이후에는 특정 위험으로 보장을 했어요. 태우집, 지진, 화재에 일소, 가을 동상까지 해서 7종 보장도 있었고 가을 동상에 일소는 부보장으로 뺄 수 있다고 했어요. 5종 보장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것처럼 저가 전에는 자연 그 종합위험으로 보장을 하고 저가 이후에는 특정 위험으로 보장을 했는데 그것처럼 그 복분자와 무화과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수확 그 개시하는 그 시점 이전은 종합위험으로 보장을 하고 수확 개시 이후부터는 특정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그 특정 위험은 저가전 종합위험하고는 다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확 개시 이전은 이듬해 5월 31일 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하고요. 자연재해는 우리가 태우가 냉동 슬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라고 배웠는데 폭염은 빠져 있습니다. 복분자는 그래서 태우가 냉동 슬안에 조기를 먹고 호강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조수에는 새나 짐승에 인한 피해가 맞죠. 고라니라든지 까치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이런 피해가 되는 거예요. 화재. 그다음에 수확 개시 이후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럼 결국 보장 종기가 수확 개시 이전은 이듬해 5월 31일이 보장 종기가 되겠죠. 그럼 수확 개시 이후는 보장 종기가 보장 시기는 이듬해 6월 1일부터 해서 보장 종기는 6월 20일이 보장 종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6월 1일에서 6월 20일까지 보장하는 재해는 태풍, 강풍, 우박입니다. 두 가지밖에. 이제 태풍, 강풍 묶어서 하나로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보장을 해준다는 거고 저희가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도 저가 종료 이후에 태풍, 강풍은 그냥 그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그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 외에 하나 더 있었어요. 그죠? 자, 똑같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 또는 강풍이 태풍 강풍에 대한 그 정의입니다. 이것은 특정 위험으로 갔을 때는 이거 최대 순간 풍속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분자, 무화과, 저가전 종합이 모두 같다는 얘기죠. 특정 위험을 보상할 때 태풍 강풍은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또 나오냐면
특정 위험을 보장하는 품목이 나오겠죠. 특정 위험을 보장하는 품목 인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삼을 나중에 배우실 때 또한 똑같이 최대 순간 풍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할게요. 보상하는 손해는 수확 개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데 이전의 종기는 이듬해 5월 31일에서 이전이고요. 수확 개시 이후는 6월 1일 이후입니다. 이제 6월 1일 이후라고만 업방이 되어 있지만 6월 1일에서 6월 20일까지입니다. 수확 개시 이전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보상을 하고 수확 개시 이후는 특정 위험으로 해서 태풍, 강풍, 우박만 보상을 하더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시기를 이렇게 나눠놓고 수확 개시 이전, 수확 개시 이후를 나눠놓고 보상하는 재해를 쓰시오. 간단하게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줌자리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음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비슷하게 이 표를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도 봤어요. 그죠?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그 저가 종료 이전과 저가 종료 이후로 나눠졌죠. 지금 이제 그 복분자와 무화 같은 경우는 수확 개시 이전과 수확 개시 이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수, 재병, 댐하, 기보 배웠어요. 그죠? 자, 개 같습니다. 자, 수는 제가 그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도 수학기 때 그 해당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저가 종류 이후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복분자에서도 수학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한 것은 수학 개시 이후로 넘어갑니다. 수는 이제 수학 개시 이후로 넘어왔어요. 다 똑같은 거 제초 작업, 병충해, 댐, 제방댐 붕괴, 하우스 부대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이것은 저가 종료 저가전 종합위험 같습니다. 하우스 부대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는 수확 개시 이전에만 있고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 발령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그 관련 재해는 계약 체결 시점이기 때문에 수확기 이전에만 있습니다. 저가전 종합에서도 저가 종료 이전에만 있었었죠. 하고 기타 보상하지 않는 그 손해는 같습니다. 자, 아주 흡사합니다. 저가전 종합위험과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외우셔야 되고 비슷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묶어서 외우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확 개시 이후는 수확기이기 때문에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한 발생한 손해는 들어가고요. 나머지 같고 자, 저가전 종합위험 잘 떠올려보세요. 최대 순간 풍속 14m 세카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특정 위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손해. 근데 그 최대 순간 풍속 14m 이상을 이제 그 보장을 해주는데 그 미만은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만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에 기타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에 저가전 종합위험은 이게 더 있었어요. 그죠? 그거 저하고 입소지도 있었고 다른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병충해로 인한 거 뭐 그 농업인의 강한 그 입소지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또는 뭐 병충해로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그 태양광에 과실이 이제 노출되어서 발생한 일소 피해들은 부상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두 부분이 빠진 거예요. 빠지고 저장원 과실에서 발생하는 손해 두 개는 들어와 있습니다. 저장원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 저장성 약화, 과실 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그냥 복분자가 잘 물러지는 과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복분자 생긴 거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딸기가 베리류죠. 베리류이기 때문에 쉽게 물러집니다. 그래서 수확을 해가지고 그 저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과수는 실은 이 저장한 과실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실은 실무에서는 저장한 과실에서 발생한 손해는 다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 저가전 종합위험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저가 종료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시고 그거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복분자 구분을 해가지고 수확 개시 이전과 수확 개시 이후에 그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수확 개시 이전에는 들어가는데 이후에는 안 들어가는 거. 자,
이후에는 있는데 이전에는 안 들어가는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외우셔야 되고요. 이게 만일에 문제로 나온다면 가로넣기 문제로 나올 수 있고 또는 우리가 그 일과목 문제들은 정말 엇방 있는 그대로 엇방을 충실하게 공부한 사람이 이 과목에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은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보상하지 않는 그 손해 복분자 수학기 이전과 그 수학 개시 이후를 나눠서 보상하지 않는 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한다면 이걸 다 적어야 되는 거죠, 실은. 그렇기 때문에 1과목에선 기본적으로 그 강의를 들으시고 이해를 하고 하신 다음에는 스스로 한 번 더 엇방을 정독을 하시고 내 것을 만들기 위한 암기 과정. 그러니까 처음 한 번에 외워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바로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 작업을 하면서 내 암기를 해서 내 것을 만드는 그 과정들을 꼭 필히 하셔야 됩니다. 보온 기간입니다. 자, 수학 개시 전과 개시 이후로 나누지기 때문에 수학 개시 전은 계약 체기를 24시에서 제가 이듬해 5월 31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수학 개시 이후는 이듬해 6월 1일에서 자, 이듬해란 말이 붙었습니다. 보통 지금 실은 다른 과실들도 전년도에 가입한 거는 다 수학기 종료 시점이 이듬해입니다. 이듬해인데 그냥 수학기 종료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복분자는 또 이듬해라고 붙여놨네요. 이듬해 수학기 종료 시점이라고 되어 있고 자, 대부분 그 우리 종합과수 배울 때 이듬해는 분명히 맞았었는데 단서도 그냥 뭐 포도 복숭아 같은 경우도 이듬해는 맞아요. 맞는데 그냥 그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만 되어 있죠. 업방에는. 근데 실은 앞에 이듬해가 생략된 겁니다. 근데 이듬해를 생략하지 않고 붙여놓은 그 품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것은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업방대로 저희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념은 이듬해라고 외워주시고 이듬해가 있는 품목과 없는 품목을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듬해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하나 더 보장하는 게 있죠. 과실손해 보장이 되고 자, 복분자는 경작불능에 대한 보장을 합니다. 경작불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과수원이 이 면적이 만약에 이게 천제곱 뭐 1000제곱미터의 가수원 그 복분자를 식재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한 65%는 한 650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죠? 요 정도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면적으로 그냥 얘기를 한다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65% 정도의 그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실은 이 과수원이 65%면 거의 뭐 피해를 다 입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아 정말 앞으로 더 이어서 경작하기가 불가능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경작 불능 보장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소액감소, 즉 과실손해보장 그보다는 보험금이 많겠죠. 그죠? 예, 그런 보장이고 저희가 이제 경작불능 보장을 어디서 배울 거냐면 밭작물에 가면 경작불능 보장을 배우게 됩니다. 밭작물은 대부분 품목들이 경작불능 보장을 다 해줍니다. 근데 이제 과실을 한꺼번에 죽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나무기 때문에. 근데 복분자는 잘 생각해 보시면 복분자가 지금 어떻게 자라는지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못 보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모지에서 이렇게 신초를 이렇게 맺어가지고 여기에서 복분자가 열리는데 나무라고 보기는 우리가 아는 생김새가 나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복분자는 한 주, 두 주라고 이렇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주로 이렇게 세지 않고 한 포기, 두 포기, 포기라고 셉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과수 품목에서는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는 그 품목이 복분자입니다. 그럼 특이하죠.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 품목에 대한 것도 분명히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제 그 단답형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종합가수 그 종합위험 보장 가수 품목에서 그 경작불능 보장을 보장하는 품목을 모두 적으시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 적으시오라고 했지만 그 경작불능 보장을 보장하는 품목 하나죠. 복분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를 할 때 잘 하셔야 되고요. 경작불능 보장은 보장 개시가 계약 체기일 24시에서 보장 종료가 수학 개시 시점입니다. 자,
경작불능 보장은 그것도 같습니다. 보장 개시가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보장 종료가 수확 개시 시점이라는 거. 보험 기간은 어떤 품목이든지 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품목만 가지고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고 서너 개 품목, 대여섯 개 품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장 개시와 보장 종료를 묻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와 종기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복분자하고 무화과가 같다고 했었죠. 이렇게 이제 그 보장 개시와 종료를 나누는 게 복분자 같은 경우는 5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지만 무화과 같은 경우는 7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거든요. 7월 31일 이전은 수확 개시 이전. 그럼 8월 1일부터가 되겠죠. 8월 1일부터는 수확 개시 이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복분자가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면 무화과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종기가. 그래서 시기와 종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복분자와 무화과는 같기 때문에 꼭 나중에 묶어서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어디하고 비슷합니다. 복분자가. 근데 둘 다 과실손해 보장을 하는 것도 같죠. 자, 우리가 어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보험 가액을 먼저 산정을 하고 보험 가액을 만원 미만으로 이제 만원 단위 미만 절차를 했어요. 해서 보험 가입을 정할 때는 보험 가액의 일정 비율, 보험 가액의 50에서 100%, 10% 단위로 해서 일정 비율로 해서 보험 가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금을 정한다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어디하고 복분자가. 여기는 이제 보험 가액이란 말은 쓰지 않아요. 쓰지 않고 바로 그냥 보험 가입 금액. 실은 이제 보험 가액도 보험 가입 금액하고 같은 개념이죠. 보험 가액을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일정 수준으로 이제 비율로 해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두 단계를 거쳤다는 것이고 그냥 한 단계에서 바로 복분자는 바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합니다. 자, 가입 단위 포기별 표준 수확량에 저희가 그 어디를 배울 때는 품종별 표준 수확량이었어요. 근데 복분자는 포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포기별 표준 수확량에 그러니까 그 킬로그램당 한 주가 아니로 킬로그램당 포기가 되는 거죠. 수확량에 자 어디는 가입 주수를 곱했습니다. 복분자는 대신 이제 가입 주수로라는 말을 가입 주수란 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 포기라고 했어요. 이처럼 자 포기란 말을 쓰기 때문에 포기수를 곱합니다. 그리고 표준 가격 똑같습니다. 표준 가격 곱하고 자 우리가 어디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표준 결실수에서 평년 결실수를 가지고 산출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복분자는 결실수란 용어가 아니고 결과모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 결과모지수 분의 평년 결과모지수를 곱해줍니다. 자, 용어가 계속해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결실수란 용어를 배웠었고 결실수라는 거는 가지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과일이 열리는 이 가지 이거를 결실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서는 결과모지란 용어를 그 복분자에서는 결과모지란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거 포기를 그렸었죠. 이 주가 되는 어미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과모지라고 이야기하고 결과모지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신초죠. 그러니까 새로 나는 가지를 신초라고 하는데 이게 결과모지가 만약 예를 들어서 1년생이라고 한다면 요 신초 2년생에서 복분자는 열매가 맺습니다. 이 신초 그러니까 신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열매가 맺기 때문에 실은 결과지는 이게 결과지가 되는 거죠. 어디는 그 결과지에서 열매가 바로 맺었어요. 그죠? 그것을 이제 결과지를 가지고 산출을 했었고, 복분자 같은 경우는 이 결과모지, 어미가 되는 이 결과모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결과모지를 가지고 보험가입 금액을 산정하더라. 자, 용어 계속 이제 암기하시라고 자꾸 계속 제가 결과모지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익숙해지시라고. 처음에는 이 용어가 입에 딱딱 붙지를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입으로 계속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발음을 하면서 읽어봐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포기별 표준 수확량입니다. 예, 포기수를 곱하고 표준 가격을 곱하고 자, 표준 결과 모지수 분의 평년 결과 모지수를 곱합니다. 자, 단위는 만원짜리 미만은 절사 똑같습니다. 그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할 때
가격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보통은 다 가입 가격을 곱하는데 기준 가격을 곱하는 거는 수익 감소 보장이 기준 가격을 곱했었고, 표준 가격을 곱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운 OD와 오늘 지금 배우는 복분자가 표준 가격을 곱했습니다.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고요. 자, 그럼 포기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내가 우리 그 과수원에 식재된 포기수를 일일이 가서 하나 다 셀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포기수는 내 과수원에 이게 실제 경작 면적이 있어요. 면적이 있다고 하면 내 이 한 포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경작 면적에다가 한 포기가 차지하는 식재 면적을 나누면 전체 포기수가 나오잖아요. 전체 포기수가 나오는데 그것에다가 죽은 거는 빼주겠다는 거죠. 그래야만 실제로 살아있는 포기수가 되니까. 자, 죽은 거를 빼줍니다. 과수원 실제 경작 면적 나누기 한 주당 식재 면적입니다. 백제 면적을 하고 빼기 고사 포기수를 빼주면 포기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험 가입 금액을 그 산정할 때 포기수는 만일에 문제가 나온다면 조건에 주지 않겠죠. 포기수를 실제 경작 면적을 주고 주당 식재 면적은 어떻습니까? 보통 한 주당 식재 면적이라는 것은 주간거리와 일간거리를 곱한 게 면적이라고 했어요. 지난 앞 시간에 저희가 수익감소 보장 포도 배우고 그냥 수학감소 보장 포도도 배울 때 그 표준 수확량을 배울 때 면적 구하는 걸 배웠어요. 그죠? 주간거리와 열간거리를 곱한다고 했어요. 거의 가십 주수까지 곱했죠. 그것처럼 주간거리와 열간거리를 곱한 게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당 식재 면적을 구할 때는 한 주당 식재 면적이 얼마다라고 해주지 않습니다. 해주지 않고 대신 이 주간거리와 열간거리를 주겠죠. 주간거리, 열간거리 개념을 복분자에서는 주간거리는 주간거리라고 그대로 용어를 써요. 주간길이. 대신 이제 열간거리를 복분자에서는 일항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똑같은 용어를 조금 통일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업방에 있는 품목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할 때 참 난해하죠. 그죠? 자, 주간길이와 일항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한 주당 식재 면적은 포기당 일항폭에 포기당 주간 길이를 곱한 겁니다. 자, 보험가입 금액 하나 이 산출식을 배웠는데도 여기 안에서도 문제를 내려면 무수하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포기수도 주지 않고, 자, 포기수 안에서 한 주당 식재 면적도 주지 않고 문제를 풀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다 조건을 보고 내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단위 미만 절사 같고요. 가입 비율 역시 50에서 100% 동일하고 10% 단위입니다. 자, 복분자에서는 결과모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수확량에서 보통 이제 저희가 설명했던 결과모지를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앞에 배웠던 종합가수 품목은 결과모지 이제 평년 수확량이었죠. 수확량이었는데 개념이 그때는 과거 수확량이 있느냐, 과거 수확량이 없느냐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개념인데 복분자에서는 보험사고 미발생 시, 그다음에 보험사고 발생 시라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보험사고가 미발생하면 당연히 과거 수확량이 없겠죠, 자료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수확량이라는 용어 대신 복분자에는 결과모지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보험사고 미발생 시에는 평균 결과모지에 대한 자료가 없는 거죠. 그죠?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평균 결과모지에 대한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미발생 시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종합가수를 배울 때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을 때는 표준 수확량의 100%를 잡는다고 했어요. 평균 수확량으로. 그죠? 똑같습니다. 복분자도 보험사고 미발생 시에는 평년 결과모지 수를 표준 결과모지의 100%로 잡습니다. 잡고, 자,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무사고 시에는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1.2배 중에 큰 거를 선택한다고 했어요. 종합가수에서. 복분자는 결과모지만 바뀌는 게 똑같다고 했죠. 그러면 표준 결과모지와 평년 결과모지 1.2배 중에 큰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무사고가 있다 보면 1.2배, 1.2배, 1.2배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평년 결과물지가 우리 표준 결과물지 원래 있었던 그 수의 150%를 넘을 수도 있겠죠. 이건 종합과수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150%를 넘었을 때는 150%까지만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보통 그런 과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농사를 잘 지은 과수원이에요. 그런 과수원이 된다면 좋겠죠. 그죠? 보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자, 평년 결과물지 계산하는 식은 어디하고 같습니다. 자, a 곱하기 5분의 y 더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입니다. 그럼 a와 b의 개념만 알면 됩니다. 왜냐면 y는 그 가입 횟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OD에서는 과거 수학량 그 산출 횟수였어요. 산출 횟수였는데 다시 복분자에서는 최근 5년간 가입 횟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업방에 Y년도가 모두 과거 수학량 산출 횟수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최근 5년간 가입 횟수로 적혀 있는 거는 저가전 종합이용과 복분자가 그렇습니다. 이 역시도 용어를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1년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이제 그때 봐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구분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은 똑같지만 이렇게 적혀 있는 이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A, B 한번 볼게요. A는 어디에서는 기억나시나요? 5년간 과거 그 평년 결실수였어요. 그러면 결과모지로만 바꿔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복분자에서 A는 최근 5년간 결과모지수 평균이 되는 겁니다. 5년간 결과모지수 평균이기 때문에 그 결과모지에다가 가입한 그 우리 가입 횟수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B는 표준 그 결과모지입니다. 표준 결과모지 를 이제 했는데 그 우리가 그 OD에서는 표준 결과모지도 그 5년간의 그 가입 횟수를 가지고 나눴었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다 그렇습니다. 종합과수의 모든 품목들이 요 B 항목은 과거 지금 OD에서는 표준 결실수였지만 지금 그리고 복분자는 표준 결과모지라는 용어를 쓰고 종합과수는 표준 수학량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게 다 그 가입 횟수를 가지고 가중평균을 했었는데 복분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중평균하지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결과모지가 이렇게 2년에서 4년치는 하나, 둘, 셋, 넷, 5개. 딱 5개예요. 표준 결과모지가. 근데 5년이 넘어갑니다. 5년에서 10년은 포기가 그 4개예요. 포기당 4개가 되는 겁니다. 결과모지가. 이게 한 포기 개념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고 하냐면 여기서 이제 2년에서 10년까지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복분자의 그 수령도 이제 대충 이걸 보고 할 수 있겠죠. 복분자는 2년에서 10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어가면 가입 안 됩니다. 그럼 이제 2년에 그래서 다시 나누는 거예요. 2년에서 4년까지 다시 5년에서 10년까지를 나누는 겁니다. 2년에서 4년까지는 결과모지가 표준 결과모지가 5개, 5년에서 10년까지는 4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식을 나중에 그 계산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그 다른 종합과수나 OD 같은 경우는 표준 뭐 수학량 표준 결실수를 줬어요. 조건에서. 근데 복분자는 조건 당연히 안 주겠죠. 그죠? 대신 언제 가입을 해서 지금 몇 년생 복분자이다라는 조건은 주겠죠. 그러면 내가 그 표준 결과모지를 그 연도 수령을 보고 내가 스스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또한 함정이 되겠죠. 자, a 곱하기 5분의 y 더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라는 거 식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실수라는 개념과 결과모지라는 개념이 다르고 그 복분자에서는 표준 결과모지수를 가중평균하지 않고 딱 값이 정해져 있다는 것만 구분해서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계속 표준 결과모지 수가 1.2배로 늘어나는데 150% 이상까지는 150%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결국은 저희가 평년 수학량이 50%에서 이제 100%였다면 이건 표준 결과모지는 지금 50에서 150%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결실수가 아니네요. 결과모지입니다. 자, 보험사고 발생 시와 미발생 시 구분해서 그러면
과거 결과모지를 구하는 게 식이 다르겠죠. 제가 어디 거 이제 가지고 오면서 결실수로 적혀 있는데 이거는 결과모지입니다. 모지. 자, 봄 사고 미발생 시에는 평년 결과모지수와 표준 결과모지수의 1.2배 중에서 큰 걸 사용합니다. 똑같죠? 결실수 개념과 결과모지 개념이 다르고 종합과세에서는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 그렇죠, 그죠? 자, 용어 정리를 확실하게 해줍시다. 종합가수는 수확량이란 용어를 쓰고 어디에서는 결실수란 용어를 썼고 지금 복분제에는 결과모지수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모두 그 1.2배 평년과 표준의 1.2배에서 큰 걸 사용합니다. 달랐던 것도 있었죠. 한번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기억을 해봅시다. 봄사고 미발생, 즉 과거 수확량 데이터가 없을 때 요게 달랐던 게 지금 포도와 복숭아입니다. 포도와 복숭아는 조사한 착가수에서 평균 과중을 곱했어요. 포도, 복숭아만 그렇고 나머지 모든 과수와 밭작물은 같습니다. 평년과 표준의 1.2배 중에 큰 걸 사용합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A값이 중요해요. 그죠? 모든 그 평년 수확량, 뭐 평년 결과모지, 평년 결실수를 구할 때는 이 A값이 문제였어요. 그죠? 과거 수확량, 이거를 어떻게 정하느냐, 어떻게 구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도 한번 봅시다. 그 복분자도 최근 5년간 결과모지수 평균이기 때문에 5년간 포기당 결과모지수의 가입 횟수를 나눈 거예요. 그죠? 물론 최저값 하나, 3년 이상이 되면 최저값 하나를 제외하기 때문에 만일에 내가 4년치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최저값 하나 빼기 때문에 Y는 3년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험사고 발생 시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정말 이 과거 수확량 지금은 이제 과거 결과모지인데요. 그죠? 이거를 구할 때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합니다. 처음에는 용어가 우선 낯설고요. 이게 쉽게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통일됐다고 했어요. 했고 어디에서는 결실수란 용어를 썼고 종합이용 가수에서는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다음에 지금 복분자에서는 결과모지란 용어만 썼을 뿐이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조건은 실제가 자, 우리가 이제 그 종합가수에서는 이걸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죠? 조사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썼고, 어디에서는 조사 결실수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복분자에서는 실제 결과모지라고 합니다. 자, 실제 결과모지가 평년보다 컸을 때, 평년이었죠. 그러면 실제가 그 평년보다 적었을 때는 실제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평년의 50%보다 실제가 적었을 때는 평년의 50%였어요. 똑같습니다. 그죠? 종합과수하고 개념만 종합과수에서는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컸을 때 평년이었고, 그죠? 평년 그 수확량보다 조사 수확량이 적었을 때 조사였고, 그죠?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조사 수확량이 적었을 때는 평년의 50%였어요. 그 개념에 용어만 대체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분자도 외워야 되고 어디도 외워야 되고 종합가수도 외워야 되고 이럴 게 너무 많아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용어만 대체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과거 수확량 데이터들 꼭 구해내셔가지고 평년 수확량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복분자에서 용어는 과거 수확량이 이제 실제 결과모지수라고 했고, 이거는 실제 결과모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평년 수확량 대신 평년 결과모지수라는 용어만 다를 뿐입니다. 자, 어디하고 구분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디는 결실수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복분자는 결과모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종합과수는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만 다릅니다. 보험료는 같습니다. 방제시설 할인율이 없기 때문에 가지손전으로 외우시면 되고, 자, 요 부분은 자, 할인율, 할인폭 다 30%를 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보험금 한번 보겠습니다. 경작불능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경작불능 보험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경작불능 보험금이 있고, 자, 가시손해보장 보험금 두 개로 나눠지겠죠. 자, 경작불능 보험금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지금 경작불능 보험금을 배우는 겁니다. 그죠? 과수에서는 유일하게 복분자가 있다고 했고요. 지급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 안 돼요.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자, 계약자가 꼭 경작불능보험을 신청을 한 경우에만 줍니다. 내가 내 그 가수원에 식물제 피해율이 65%가 넘었어요. 넘었는데도 나 이거는 그러니까 경작불능 보험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이 피해율 계산해 갖고 가시손해보장 보험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 안 할래 하고 계약자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럼 경작불능 보험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보상하는 손해, 두 번째 식물제 피해율이 65% 이상, 세 번째 경작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을 문제를 내고 지급 조건과 보험금을 산출하시오라고 하면 이 지급 조건 세 가지를 다 적어줘야 됩니다. 경작불능보험금은 어떻게 보면 경작을 할 수 없다고 타먹는 보험금이잖아요. 경작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험금을 타먹고 나면 실제로 경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는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결국은 보험금을 받은 때란 얘기죠.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됩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보험금 타고 나면 계약 소멸돼야 되는 게 맞죠. 경작불능 보험금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험금을 배울 때 가피자로 배웠어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었어요. 그죠? 자기부담 비율인데 여기는 그 가피자 공식을 따르지 않고 보험가입 금액에 일정 비율이라고 돼 있어요. 일정 비율이라는 것은 내 자기부담 비율에 대한 일정 비율이에요. 우리 자기부담 비율 기억나시나요? 10%, 15%, 20, 30, 40 이렇게 5개가 있어요. 내 자기부담 비율은. 거기에 대한 일정 비율이에요. 10%형은 45%, 15%형은 42%, 20은 40, 30은 35, 40은 30 이렇게 뭐를 여겼죠? 이걸 어떻게 여겼어요? 그죠? 자, 자기부담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공식은 업방의 공식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식을 따릅니다. 내 그 피해율이 100%라고 한다면 100% 전체를 내가 다 부담한다고 한다면 내 자기 부담 비율을 여기 빼주는 거예요. 내가 10%형이면 10을 뺐죠. 2로 나눠줍니다. 반으로. 나눠주면 90에 2니까 45가 나오나요? 그래서 45%입니다. 그 다음에 15%형이라고 한다면 42.5가 실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소수점 미만은 절사합니다. 그래서 42%, 나머지는 전부 다 똑 떨어지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경작불능보험금은 10%형은 45%, 15%형은 42%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없고 전체 내 부담 비율에서 내 지금 현재 부담 비율을 빼고 나누기 2를 한 값이 경작불능보험금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별을 배우다 보면 배는 이제 경작불능 보험금도 있지만 경작불능 보험금은 이제 계약자가 신청을 해야만 받는 보험금이라고 했잖아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그 경작불능 보험금 다음에 수학불능 보험금이라는 걸 이제 배에서는 배우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일정 비율이 이 또 경작 그 불능 보험금 이 비율에 플러스 15%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10에서 우리 40% 자기 부담 비율만 알고 계시고 그 일정 비율은 경작불능보험금은 비율에서 내 비율을 빼고 2를 나눠준 거, 그다음 수학불능보험금은 다시 경작불능보험금 그 퍼센테이지에서 15% 더한 것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지. 그거를 10%영은 몇 프로, 15%몇 프로 이렇게 외우시면 나중에 기억을 못 하십니다. 굵직굵직한 큰 암기 틀만 외워주셔야만 다음에 까먹지를 않습니다. 자, 경작불능보험금 지급조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꼭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해야 되고 보험금을 타고 나면 계약 소멸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식물체 피해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식물체 피해율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 가입 이만큼 과수원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실제 우리 경작 그 면적에 실제 재배 면적이죠. 재배 면적에 얼마만큼 죽었냐는 거예요. 고사 면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그것을 이제 그 고사 면적 비율을 가지고 이제 그 식물제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실제 경작 면적분은 실제 경작 면적은 실제 내 재배 면적이라는 게 되겠죠. 실제 재배 면적분의 고사 면적을 가지고 식물제 비율을 계산합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손해보장입니다. 가피자 똑같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근데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이 달라요. 복분자가. 난감하죠. 자,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은 평년 결과물 우리가 나무 우리 배울 때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이 실제 결과 지수에서 실제 실제 이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결과 주수를 나눠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가 똑같습니다. 평년 결과 모지수 분의 이제 고사 결과 모지수예요. 피해율은.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복분자가 수학 개시 이전과 이후로 나눠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전에 고사된 결과 모지와 수학 후에 고사 결과 모지를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사 결과 모지를 산출하는 게 수학 개시 전과 수학 개시 이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복분자를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워라 합니다. 왜냐면 용어도 생소한데 그 피해율을 구할 때 결과모지, 고사 결과모지를 구하는 게 수학 개시 전과 후로 나눠지고 그래서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해율입니다. 피해율은 평년 결과 모지수 분의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했어요. 자, 고사 결과 모지가 나눠집니다. 수학기 이전 5월 31일까지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복잡하죠. 근데 처음에는 이 용어가 어려워서 이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복분자 같은 경우는 용어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버리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용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용어 정리가 탁탁 입에 붙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영상을 반복해서 듣고 엇방을 정독하면서 읽으면서 그 용어 정리를 먼저 확실하게 하는 것이 보험금을 살출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기 이전은 고사 결과모지를 어떻게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평년 결과모지에 살아있는 결과모지를 빼고 수정불량 한산 고사 결과모지를 더하고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를 뺐어요. 난감하죠. 자,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 그 기억해 보세요. 그 종합가수에서 평수 미평 배웠죠, 그죠? 빼고 했어요. 자, 평년 수확량에 수확량을 뺐어요.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미보상은 뺀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평년 결과 모지수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당연히 수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수정 불량 한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뭐냐?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수정 결과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 수확량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 자, 수정 불량 한산 결과 모지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복분자가 포기로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신초에서 복분자가 열려요. 송이 여기 송이 또 여기 송이 이렇게 열려요. 그죠? 자, 요게 송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송이입니다. 그죠? 요 열린 송이 중에 지금은 하나도 결실이 제대로 안 된 게 없네요. 다 골고루 다 이제 잘 달리고 익었어요. 근데 복분자 같은 경우는 결실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정이 안 되는 것들이죠. 결실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송이에서. 그럼 이 결실이 안 되는 거를 전부 다 열렸다고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결실이 안 되는 거를 한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결실수, 이걸 이제 전체 결실수라고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예요. 전체 결실수 분에 내가 이 두 개가 수정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개가 수정이 안 된 거잖아요. 불량된 두 개의 수정 결실수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결실률이 나오겠죠. 이거 결실률이 나옵니다. 결실률이 나오고 자, 복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재해로 인해서 물론 결실이 안 되겠죠. 우리가 보상하는 재해 수학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였고 수학 개시 이후는 태풍, 강풍, 우박이었는데 재해로 인해서 결실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복분자는 자연적으로 결실이 안 되는 확률이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그것을 자연 수정 불량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목에서는 지금 퍼센테이지는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 과목 가면 배우실 거예요. 15% 정도는 그냥 자연적으로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수정 불량률을 결실률에서 빼줍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정불량 환산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 모지들마다 이렇게 수정불량이 되는 결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확량을 정할 때는 원래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만 다 그냥 빼버리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정불량 되는 이 결실되는 거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정불량 하산고사 결과 모지수는 결국은 내 살아있는 결과 모지에 요 수정불량 한산 개수만큼을 곱해주면 수정불량 한산되는 고사 결과 모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수확량이 결국은 살아있는 결과 모지에 요 수정불량 안 된 거 빼줘야 되잖아요. 빼준 게 수확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은 가로가 앞에 있지만 가로를 이렇게 뒤로 넣어 본다고 한다면 보세요. 수확량 개념하고 같습니다.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 수정불량 항상 고사 결과 모지를 빼준 거예요. 빼준 거. 결국은 평수미 평의 평수미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년 결과 모지수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빼고 다시 수정불량 고사 한산 결과 모지수 수확량을 이렇게 뺀 거에 당연히 미부상은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부상 고사 결과 모지수를 빼줍니다. 이것이 5월 31일 이전 사고가 났을 때의 피해율입니다. 자, 결실률은 전체 결실수분의 수정불량 결실수를 나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연 수정 불량률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빼준다고 했습니다. 자, 수정 불량 결실수 나누기 전체 결실수 빼기 자연 수정 불량률이 수정 불량 한산 계수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그 결과모지에 이거 수정 불량 한산 계수만큼을 곱한 것이 수정 불량 고사 결과모지가 된다는 그 개념을 알고 계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기 이전에는 그렇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는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에 미부상 고사 결과 모지수를 뺀다고 돼 있어요. 그럼 또 수학 그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건 결국 그 내 그 살아있는 뒤에 이제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내 결과 모지에 미부상 고사 결과 모지가 얼마만큼인지를 빼주는 게 내 수확량이 되는 거죠, 결국은. 자, 그러면 이 살아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벌써 피해율을 한번 입었어요. 피해를 한번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5월 31일까지 있고 이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수학을 하는데 내가 이제 이쯤에서 이제 사고가 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뒤에 남은 것만큼 내가 수확할 수 있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 일자별 잔류 수확량 비율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실은 조건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자, 요 비율에서 마찬가지로 그 수학기 이후에도 결실률이 있죠. 똑같은 겁니다. 저희가 수정불량 한산 결실수 그 한산 계수 구했던 것처럼 이 결실률도 전체 내 개화라면은 열매 이게 개화수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 열매수와 같은 개념입니다. 전체 개화수 분의 전체 이제 전체 이걸 개화수는 꽃이 다 이제 하나하나 전체 다 열매가 맺는 전체 열매수가 되고 이 전체 결실수라는 말은 실제 이제 열매가 맺힌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수확이 가능한 결실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조금 전체 개화수, 전체 결실수에 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전체 열매수가 되는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수확 가능한 열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결실률을 빼줍니다. 수확 감소 환산 계수는 자, 수확 일자별의 잔류 수확량 비율에서 결실률을 빼준 게 수확 감소 환산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곱해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조건이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학기 이후에 사고기 때문에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그죠?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없고 수학기 이후에만 사고가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나서 사고리는 결과무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이 수확량 요거만큼이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결과무지수에서 수정불량 환산고사 결과무지수를 뺀 게 내 결국은 수확량이죠. 거기에 누적 수확 감소 환산 개수 이걸 곱한 겁니다. 그러면 사고가 안 나서 결과무지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평년 결과무지수에서 누적 환산 감소 환산 개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정리를 합니다. 그 수학 이전 사고가 있었을 때는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를 뺀 거에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개수를 곱해주고
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는 평년 결과 모지수에 누적 수학 환산 수학 감소 환산 계수를 곱해 준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수정불량 그러니까 계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수학기 이전에서는 수정불량 환산 계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수학기 이후에서는 수학 감소 환산 계수를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그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해율을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기 이전과 수학기 이후를 나누어서 예전에 이제 1과목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복분자 계산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2과목에서도 아직은 복분자 계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용어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계산식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6회 때 우리가 그 정말 출제 예상 문제로 복분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7회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되겠죠. 예전에 그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복분자가 이게 나왔습니다. 수학기 이전에 고사 결과 모지를 구하는 이 식에 대해서 나왔어요. 가로 넣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 넣기 이렇게 가로 넣기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과목에서는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보험금 산출이나 피해율을 산출하는 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과목에서 실제로 수학량을 정하고 보험금을 계산하잖아요. 그죠? 1과목에서는 조건을 대부분 주죠. 그래서 보험금 계산은 2과목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1과목은 2과목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의 이해관계죠. 그죠? 꼭 개념 정리를 하시고 시감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계약 인수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슷합니다. 보험 가입 지역 같습니다. 가입 지역만 전북, 전남 다르고요. 보험 가입 지역도 같고 가입 자격도 앞에 배웠던 것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기준 역시 같습니다. 200만 원 이상 과수원 단위 실제 경작하는 그 과수원이고 두 개 품목일 때 별개 계약 처리하고요. 하나의 농업에 가입해야 된다 같습니다. 자, 인수제한 목적물 이제 이건 좀 봐주셔야 돼요. 인수제한 목적물은 기본적으로 금수전, 홍과시판, 영농화일기는 같다고 했어요. 똑같은 부분 설명 안 하겠습니다. 추가되는 부분만 설명할게요. 추가되는 부분은 복분자는 결과무지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결과무지가 매년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이 부분 다 사그라들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정리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다 말라버리면 정리를 해줘야만 그 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결과무지가 나와서 이 결과지에서 복분자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 앞에 이제 그 지난 전년도죠. 전년도에 구결과무지가 되는 거죠. 이제 전년도는 이 구결과무지를 정리를 안 했어요. 전정활동 하지 않았으면 새해 이렇게 평년 결과무지가 나오는 게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구결과무지 전정활동을 안 했으면 인수제한입니다. 제가 그 수령은 아까 평년 그 결과무지 할 때 말씀드렸어요. 2년에서부터 10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년 미만 10년 초과죠. 10년 그 이상이네요. 10년 초과네요. 그죠? 결국은 똑같은 말은 1년 이하, 11년 이상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복분자는 2년에서 10년까지만 가입하는 게 되더라라는 걸 알면 이 부분 수령도 그대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갔고요. 자, 조방재배 안 되는 거는 어디 조방재배 안 됐었어요. 조방재배란 거는 그냥 내비두는 거라 했어요. 내 뭐 자본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냥 자연에 적응해서 그냥 네가 알아서 열매를 맺어주라 이런 거예요. 그죠? 조방재배 안 되는 거 어디도 조방재배가 안 됐었다는 거. 다음에 학년의 평년 결과무지 4개 미만은 이 수령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저희가 2년에서 4년은 결과무지가 5개라고 했어요. 5년에서 10년은 결과무지가 4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10년 이상은 안 돼, 10년 초과 안 되잖아요. 2년 미만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결과무지가 4개 미만. 뒤로 갈수록 결과무지가 줄어들잖아요. 4개 미만. 4개까지는 포함해요. 그죠? 4개 미만 가수원은 인수 제한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기타 인수 부적절한 가수원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만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인수 관련 수확량, 표준 수확량입니다. 자, 표준 수확량은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품종, 수령, 재배 면적을 가지고 산출했고요. 자, 복분자는 포기별 표준 수확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령별 지수도 있고 포기수도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실은 1과목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복분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2과목 내용입니다. 이 과목은 수확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가서 이제 현지 조사를 해야 돼요. 그죠? 현지 조사를 하면서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는데
현지조사 가서 피해가 얼마나 입었는지, 보상하는 손해인지 손해가 아닌지, 실제 경작 면적하고 이제 해봐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통 실제 경작 면적하고 10% 차이가 나면 과수원 원장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경작 면적이 확인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제식 간격, 복분자 같은 경우는 그 전체 그 재배 면적에서 한 주당 제식 면적을 나눈 값이 포기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식 간격을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전체 면적에서 제식 간격을 해야만 이 우리 과수원에 복분자가 몇 포기가 심어진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식 간격하고 이제 포기수가 나오고 면적이 나오면 당연히 면적의 그 가입 면적에 따라서 내 이 과수원에 포기를 몇 포기를 표본 포기를 할 거야라는 표본 포기가 정해집니다. 표본 포기를 선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 그 보험금 계산하려면 피해율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몇 개야? 자, 보시죠. 이제 수정불량 셉니다. 열매를. 수정불량 열매 수는 몇 개야? 요 수정불량 안 된 거 보이나요? 이 열매? 수정이 된 거죠. 이건 안 된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 그 결실률이겠어. 이제 전체 그 결실수분의 수정불량 결실수를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수정불량 열매는 몇 개인지 이걸 파악해야만 보험금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복분자 같은 경우는 표본 포기를 정할 때 내 어떤 표본 포기가 정해지면 보통 과수원은 내가 만일에 그 뭐 표본 포기가 표본 그 주수가 내가 5개라고 한다면 우리 과수원 전체 면적에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과수원이 만일 우리가 내 과수원 표본 주수가 5개고 우리 전체 그 과수원에 있는 뭐 과수원의 나무가 100주라고 한다면 배를 가지고 오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간격을 이것만큼 띄워서 여기 요것만큼 또 요것만큼 이거 띄워서 이렇게 표본 주수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복분자는 좀 특이합니다. 내 표본 포기가 하나 정해지면 내 옆에 있는 거 2개 이렇게 2개 이렇게 한꺼번에 5개를 그냥 바로 표본 포기를 산정을 해버립니다. 산정을 해버리고 우리가 그 수정불량 그 결실률 정할 때도 표본 포기마다 몇 송이를 하냐면 6송이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표본 포기마다 다 6송이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한다는 걸 그러니까 현지 조사를 어떻게 하더라라는 과정을 알고 있으면 실은 피해를 구하거나 보험금 계산하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이 과목에 가서는 이 현지 조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금 계산을 하더라는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또 쉽잖아요. 사진을 보고 하면.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려웠죠. 영어도 어렵고 보험금 계산하는 것도 어렵고 피해율 계산하는 것도 어렵고 그죠?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분자는 꼭 그 인수제한 목적물 뭐 보험 가입 지역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꼭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는 것을 꼭 이제 개념 정리를 하시고 고사 결과 모지수가 나야만 피해율이 나오잖아요. 피해율이 나야만 보험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분자 보험금 계산하는 것은 꼭 이제 제대로 개념 정리를 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예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계산 문제는 너무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오늘 뺐고 자, 경작불능 보험금을 산출하려고 하는데 경작불능 보험금 어땠어요? 내 과손이 65% 이상이어야만 경작불능 보험금 된다고 했죠. 그러면 65%가 되려면 도대체 우리 과손에 몇 포기가 죽어야 되는지 산출을 역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네, 복분자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몇 포기가 피해를 입어야 도대체 경작불능 보험이 되겠느냐를 이제 역으로 산출하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실제 경작 면적이 2000입니다. 1항포 주간거리 줬어요. 1항포 주간거리 주면은 식재 면적이 나오죠. 그럼 2에서 0.5를 곱하면 1이 되나요? 자, 1입니다. 실제 1제곱미터가 한 주당 식재 면적이에요. 그러면 포기수 나오죠. 과수원 실제 경작 면적에서 한 주당 식재 면적이기 때문에 2000 나누기 1을 하면 바로 2000 포기가 나와버리네요. 근데 고사 포기는 지금 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과수원의 포기는 2000 포기입니다. 2000 포기에 그러면 65%만큼은 이제 피해를 입어야 경작불능 보험금을 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2000에서 65%를 곱해주면 내 그 포기가 나오겠죠.
이쯤에서 6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1300포기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가수원에 2000포기가 있다면 적어도 1300포기는 넘게 죽어야만 경작불능보험금을 주겠구나 라는 게 역으로 산출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역시도 이거는 계산 문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해를 해야만 이 경작불능보험금을 어떨 때 주더라, 그리고 복분자의 포기수는 어떻게 구하더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이해 응용 문제입니다. 그죠? 자, 종합위험보장 복분자 상품에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학기 이전은 자연재해 조수의 하자였죠. 이후에는 특정 위험이라고 했어요. 태풍, 강풍, 우박입니다. 이렇게 보상하는 손해를 쓰라고 할 수도 있고, 실은 수학기 개시 이전 보장 시기, 종기, 수학기 개시 이후 보장 시기, 종기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가로 넣기 해서. 그래서 시기와 종기 보상하는 손해 필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과모집 이런 식으로 예전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학기 개시 전 사고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1과목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계산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산출식을 적으라고 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가실손해보장 산출식을 쓰시오. 가피자, 폐율은 팽년 결과모지수분의 고사 결과모지. 그러면 고사 결과모지는 수학 개시 전과 이후로 나눠지더라. 전일 때는 어떻게? 이후일 때는 어떻게? 부분을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많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계속 수업을 끊어서 하지 않는 이유는 한꺼번에 다 강의를 듣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개념 정리를 하시라고 조금 힘들지만 이어서 강의를 했고요. 오늘 복분자 정리했는데 복분자하고 오디하고 무화과가 비슷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오디 앞에 배웠기 때문에 복분자 오디하고 연관해서 공부하시고, 지금 복분자 배우고 나면 다음에 또 무화과를 배우실 때 묶어서 같이 비슷한 특성들이 있는 것은 묶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분자 배웠고 이제 다음 시간은 밤 이어서 그 다음에 무화과 이렇게 이어갈 예정이고요. 가능하면 지금 현재는 지금 하루에 하나를 지금 이번 주에 올리고 있는데 아직 1과목은 개념 정리만 하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도를 가능하면 좀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몇 개씩 올리겠다라고 제가 뭐 장담은 드릴 수 없지만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자주 올려가지고 1월달 안에는 1과목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수업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 현재 이 진도에 맞춰서 따라오시고 있는 분들은 1월 안에는 1과목을 공부를 다 하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봐주시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